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다시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공기질이 좋지 않은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는 종일 많이 더우셨죠. 따뜻한 서풍과 함께 맑은 날씨에 햇볕같이 더해지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25도 이상 오른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경북 성주는 낮 최고 기온이 30.6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일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이르게 찾아온 초여름 더위는 오늘부터 다시 평년 이맘때의 기온으로 회복할 전망입니다. 다만 오늘은 공기질이 문제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오늘도 KF80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구 17도, 안동 12도, 포항은 15도로 출발하고요. 낮부터는 북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어제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20도, 안동 18도, 포항 16도 예상되고요. 기온이 급격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늘도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낀 곳이 많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며 4월 이맘때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 한 번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겨울 유류비가 급등하자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일부 지원비가 이번 달부터 나왔는데 문제는 6월 말까지 다 써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난방을 하지 않는 여름을 앞두고 어떻게 2달 안에 다 쓰느냐며 현장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노인이 사는 집입니다. 평소 16만 원 정도의 에너지 바우처를 받아 겨울을 지내왔는데 지난 겨울 등유 가격이 2배나 뛰면서 냉고를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부터 갑자기 올라가지고서 엄청 힘들죠. 34만 원까지 냈어요, 올해. 정부도 올 초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준다던 지원금은 겨울이 다 지나간 이달 초에 나왔습니다. 이제 날 풀리고 나니까 그때 주면은 혜택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라고 봐야 되나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2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6월까지 모두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쓴 난방비 영수증을 가져오면 지원비로 지급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4개월이나 지났고 영수증 없이 연료를 공급받는 경우가 많아 이마저도 힘듭니다. 영수증이 나올 수가 없지요. 보통 기름 넣으면 그냥 기름 넣고 병금 주고 그걸로 끝나는 거지. 결국 지원금을 받으려면 여름을 앞두고 다시 난방을 해야 할 상황인 겁니다. 지원 방식도 문제입니다. 특정 은행 한 곳에서 지원비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해당 은행이 없는 농어촌 어르신들은 지원금 수령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앞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시거든요. 이분은 못 가시니까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은행까지 가야 되니까. 남이 해주지 않은 상황은 힘들죠.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기간을 올 겨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는 이번 달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졌다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열람 신청을 하면 되고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은 부동산이 위치한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포스코그룹의 미래사업 연구개발을 주도할 미래기술연구원이 포항에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룹의 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 인공지능과 2차 전지 소재, 수소 등 미래사업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이 포항 지곡동에 새 둥지를 텄습니다. 이곳에서는 연구 인력 100명과 지원 인력 40명,
벤처 관련 인력 20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포항 본원에서는 2차 전지 소재와 수소 등 미래 사업과 관련된 연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소 환원 제철소 전환에 대비해 암모니아에서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상용 공정 기술 개발에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제 자부심 갖고 열심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본원 인력은 새로 뽑거나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것은 아니고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미래기술연구원으로 소속이 바뀐 겁니다. 미래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 가운데 인공지능 관련 인력 30여 명은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그대로 근무합니다. 포스코는 우수 연구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 포항 본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인원을 충원해서 이 역량 자체가 더욱더 뻗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래기술연구원이 포항에 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지곡동 포항공대 안에 본원이 들어왔습니다. 미래기술연구원 원장도 서울이 아니라 포항에 상주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만큼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혁신적인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당선작의 표절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건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한 건축사 사무소는 올해 초 포항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당선작이 2019년 12월에 발표된 제천 예술의 전당 당선작과 비슷하다며 포항시에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지난달 소송을 자진 취하했습니다. 포항시는 2026년 12월까지 북구 장성동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에 1,766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특수학교, 예아람 학교가 2년 전 대구에서 개교했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재능을 모아서 첫 번째 그림책을 펴냈는데요. 장애라는 사회적 편견과 알을 깨고 예술인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동그란 달걀에 알록달록 색을 입히고 온 정성을 담아 3개의 알을 만듭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알에서는 샴쌍둥이가 태어납니다. 마치 자신들을 투영하듯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고 성격과 특징을 담아냅니다. 친구 같은 한 명을 넣어서 이제 둘이 형제거든요. 그래서 한 명만 있으면 뭔가 외롭고 무섭고 싫을 것 같아서 가수 고 신해철 씨의 딸인 신하연 학생이 이 학교에 기부를 하면서 시작된 인연은 그림책 공동 프로젝트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림에서부터 대사, 글씨체까지 발달 장애 학생 9명과 신하연 학생이 함께한 지난 5개월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속도보다 방향을 찾아가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만약에 내가 다리기가 느린데 친구들은 나보고 누인부하고 놀이고 이것을 본 친구들은 빠이빠이 와 이렇게 재촉해요. 기다리지 않고. 이러면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그림으로 꿈을 꾸고 사회와 소통하는 데는 교사들의 헌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독립출판, 그림책을 만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유통까지 학생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림책 수익금 60%는 학교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림으로 한 뼘 더 자란 아이들은 예술가로서 더 큰 꿈을 꿉니다. 그 웹툰 작가가 애니메이터 작가가 되고 싶어요. 장애라는 편견을 이겨내며 꿈을 키우는 아이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휠체어 장애인 4명 중 3명이 교통사고 위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13일부터 엿새간 휠체어 이용 장애인 427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최근 5년 동안 실질적인 교통사고 위험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사고 위험 장소로는 차도 22%, 횡단보도 21%, 인도 17%,
아파트 단지 안이 13% 순이었습니다. 또 4명 중 3명은 인도가 있는 곳에서도 차도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대부분 장애물과 경사로 등으로 휠체어 통행이 제한됐거나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대구시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베토벤 교향곡을 종교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공연을 금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지역 예술인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구를 제외하고는 사례를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예술의 자유 침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립예술단이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을 공연하지 못하게 한 대구시 종교화합자문위원회의 결정은 금열이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술 작품에 대한 종교적 성향을 금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는 물론 종교 화합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연 금지 철회, 모든 검열 중지와 함께 대구시에는 종교화합자문위원회 대신 공개적인 TV 토론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모든 어떤 그런 심의나 검열은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에게 선곡을 하거나 연주를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울 어떤 그런 권리는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독 대구시에서만 세계적인 예술 작품에 대한 공연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대구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종교화합위원회가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술의 공연을 순수 예술을 보지 않는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좀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 부분 중에서도 만장일치라는 제도도 함께 같이 다 검토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개정이 되어야 된다. 대구시는 대구예총과 함께 종교계, 학계 등과 더불어 헌법이 보장한 예술의 자유를 지키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울릉군은 농번기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산채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5월 말까지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섭니다. 농촌 일손 돕기에는 울릉군청과 해군 118 조기경보전대, 울릉경비대, 울릉교육지원청 등 22개 기관단체에서 24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됩니다. 울릉군은 산마늘과 부지갱이 등 산나물 수확기에 일시적으로 많은 일손이 필요하지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주거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거처로 이전하면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재원을 통해 쪽방이나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나 민간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이사비와 생필품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말까지로 대상자는 주거지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이사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에너지원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해수전지의 성능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조창신 교수 연구팀은 해수전지 양극재를 구조적으로 제어하는 킬레이트를 첨가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용량이 더 큰 해수전지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최근 국제학술지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에 실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량이 높은 농수산물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은 고구마와 참외, 당근 등 농산물 180개 품목과 주꾸미와 바지락, 멸치 등 수산물 120개 등 모두 300개 품목으로 잔류 농약과 사용이 금지된 잔류 물질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합니다. 한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국내 농축산물 거래액은 2020년 6조 5,612억 원에서 2022년에는 9조 4,611억 원으로 2년 새 44%가 증가했습니다.
어제는 낮부터 저녁까지 많이 더우셨죠? 따뜻한 서풍과 함께 맑은 날씨에 햇볕까지 더해지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경북 성주는 낮 최고 기온이 30.6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이르게 찾아온 초여름 더위는 오늘부터 다시 평년 이맘때 기온으로 회복할 전망입니다. 다만 오늘은 공기질이 문제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에서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오늘은 KF80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구 17도, 안동 12도, 포항은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어제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낮겠는데요. 대구의 기온 20도, 안동 18도, 포항은 16도 예상됩니다. 기온이 급격히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오늘도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7도, 고령 12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0도, 고령 21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4도, 김천 10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1도, 김천도 2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2도, 청송 9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18도, 청송 16도로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16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3.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일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까지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며 4월 이맘때 수준의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 한 번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